안녕하세요, 손마실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원래는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자, 우리가 장마가 지고 그 다음에 계속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 중에는 식용이 가능한 버섯도 있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버섯도 있습니다. 독버섯. 웬만하면 전문가들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또 비슷하고 흡사한 것들이 많아서 전문가들도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산림과학원에서 독버섯에 대한 5가지 오해라는 그런 자료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독버섯에 대한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버섯에 대한 5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장마 후에는 이 독버섯이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모양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식용버섯과. 자, 야생버섯 섭취에 주의하세요. 그렇게 했는데요. 국내에서 자생하는 산림버섯 약 2,000여 종이라고 그래 알렸습니다. 제가 산에 가봐도 버섯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습이 강한 지역, 또 계곡 쪽 이런 쪽에는 사실 저도 모르는 그런 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0%는 독버섯이라네요. 10%가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생육체가 매우 흡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식독 불명의 버섯은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섯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2,000여 종이 되잖아요. 2,000여 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정확한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흡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식독 불명인 버섯은 65%에 달한다. 그러니까 많은 버섯들이 아직까지 이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는 새로운 자원도 더 생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중에서 오해를 다소나마 해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독버섯에 관한 5가지 오해 중에서 첫 번째,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건 많이 들었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지지 않으면은 뭐죠? 독버섯이 그렇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산처럼 생긴 주름버섯 모의 버섯류는 대부분 세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독버섯 중 주름버섯 목에 해당되는 화경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등은 세로로 잘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죠. 그래서 세로로 찢어지는 것은 찢어지지 않는 것은 독버섯이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었는데 세로로 찢어지는 것 중에서도 독버섯이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독버섯은 대에 띠가 없다. 띠가 없다. 버섯 대의 띠를 이제 턱받이라 그러죠. 그래서 턱받이 발달 여부는 광대버섯류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중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턱받이가. 그 다음에 그 광대버섯류 중에는 독버섯이 상당히 많죠. 턱받이가 있는 버섯도 독버섯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턱받이가 없는 것은 있고 있는 것도 독버섯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대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턱받이에 있는 것도 버섯도 독버섯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100% 턱받이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음에 그 독버섯에 대한 5가지 오해 중에 세 번째,
다음엔 은수제의 색이 변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로마 때나 이 은수저를 이용해서 독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은수저를 또 많이 독을 체크하는 그런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전례로 이어진 것이죠. 자, 은은항이 포함된 공기와 접촉하면 변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은과 항이 이 독버섯의 다양한 천연물질 중에는 항이 없어도 인체에 아주 위독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은수제의 변색이 독버섯을 구분하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과 항이 접촉하면 변색이 되는 특징이 있죠. 그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설레부터 그런 은을 이용해서 많은 독을 구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독버섯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천연물질 중에는 독버섯이 다양한 천연물질 중에는 항이 없어도 인체에 위독한 독성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은수제의 변색이 독버섯을 구분하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버섯에 관한 5가지 오해. 우리가 알고 있는 들기름으로 요리하면 독이 중화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을 들기름을 이렇게 볶으면 또 요리하면 독이 중화된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들기름을 많이 볶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독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대부분이 버섯을 요리해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통, 두통,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많이 실려가는 그런 사례를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버섯의 독성은 불로 익히고 물로 삶거나 염전을 하더라도 중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전, 이것은 소금이죠. 그래서 이 독버섯의 특징은 불과 물과 소금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중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으로 요리하면 독이 중화된다. 이것도 하나의 낭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곤충이나 뱀이 이 독버섯을 먹지 않는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이 버섯으로부터 이제 유래한 천연물질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도 섭취하는 동물에 따라 다릅니다. 동물들에게는 독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적을 수도 있고요. 동물이 먹어도 문제없는 버섯이 사람에게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같은 동물이지만 일반 동물과 사람이 같은 동물까지만 독버섯에 대한 어떤 면역력 그리고 독성 해독장이 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이 꼭 곤충이나 뱀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독버섯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100% 믿을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한 어떤 면역력 그 다음에 독성 방어 체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괜찮지만 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동물이 먹으면 괜찮지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상당히 주의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맹신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소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장마가 꼭 끝나면은 많이 산이나 들에서 올라올 그런 버섯, 물론 식용 가능 버섯도 있습니다만은 독버섯이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의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산림과학원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해드린 이런 독버섯에 관한 5가지 오해를 잘 숙지하셔서 특히 식용을 하실 때는 특별한 주의와 그리고 검증이 요구됩니다. 이상 순마씨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